대표님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해볼게요. 이제 세계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미국 주식시장 위주로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도 미국 주식 위주로 그 유튜브를 계속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이 또 잘 올라가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세계 기초통화국이니까 좀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 미국 주식 위주로 다 따라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세계 주식시장 이야기 또 이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 먼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큰 차이가 있죠. 사실은 네. 사회자님께서 해주신 질문이 너무 반갑고요. 네. 저희는 미국 주식에 미국 ETF에만 투자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다라는 말씀을 조금 덜 드렸던 게. 맞습니다. 저도 질문에 지금 추가하는 건데 왜 미국 시장에 주로 투자를 하시는지 그 얘기도 같이 좀 해주시겠어요? 똑같은 질문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면 한국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투자하기가. 예. 한국 주식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렵더라고요. 방금 사회자님께서 이제 한국 시장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부터 제가 답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죠. 네. 한국 주식시장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게 정말 좋은 주식이잖아요. 용돈도 배당금 이제 용돈도 잘 주고 네네. 진짜 안전한 주식이거든요. 근데 왜 한국 주식시장이 어렵다고 느낄까요? 저거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은 그 나라 미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세계 자본이 다 몰릴 수 있는데, 한국은 이제 아무래도 변방국이잖아요. 전 세계 주식 그 그래프 보면 우리나라 2%? 1. 몇 프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규모가. 맞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 생각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정보의 효율성이 많이 차이가 나죠. 정보의 효율성. 예.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업이나 정책이 어떤 정책을 펴거나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때 그걸 주식시장이 제대로 반영하느냐의 차원에서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미국 주식들이 뭐 최선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비교하다 보면 미국의 주식은 훨씬 더 정보의 효율성이 뛰어나요.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분석하거나 예측을 할 때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주식은 글쎄 시장이 좀 작고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정보의 효율성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아무리 주식시장을 많이 경험하는 애널리스트라고 해도 우리나라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 삼성전자를 한 20년 투자하거나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하고 비슷비슷할 겁니다. 네, 진짜 그 회사에 대한 이해도는. 맞아요. 그런데 왜 주가는 그렇게 안 움직일까, 예상대로. 정보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펀더멘탈한, 또 그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찌라시 같은 거. 그렇죠. 뭐 찌라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외부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투기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한국은 또 그런 거에 민감하게 되게 반응하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8번 슬라이드의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여러분께서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저도 공부하는 정리할 겸해서 다시 써갖고 왔습니다. 미국의 시가총액이 최근 기준입니다. 41트릴리언이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7트릴리언입니다. US 달러 기준으로. 몇 배지? 이게 계산도 한 20배 정도 되는 거죠. 네네. 우리나라가 2트릴리언이라고 보면 20배 정도. 거래소는 아시겠지만 뉴욕증권거래소, 미국이 나스닥이 있고 아멕스 거래소가 있고, 우리나라는 KRX가 있고, 그 밑에 코스닥 코스피가 있고, 종목 표시는 티커 알파벳이라고 우리나라는 숫자 6자리로 하죠. 뭐 이거는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상장 주식 수가 미국은 4,300개, 우리나라가 한 2,300개 됩니다. 그래도 우리도 많네요. 예, 우리나라 생각보다 많죠. 규모에 비해서. 예. 그리고 제가 빨강색으로 써놓은 건 여러분께서 꼭 투자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배당 성향은 41%고요. 우리나라가 27%입니다. 이따가 배당 질문도 좀 해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당 성향이 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죠. 배당 수익률보다 배당 성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배당이라고 할 때 배당 수익률이 2%냐 7%냐 5%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배당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가 27%, 이 말은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에서 얼마만큼, 순이익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배당으로 얼마를 지불을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미국 기업들은 100을 벌었다면 그 중에 40%를
주주를 위해서 배당으로 줍니다. 그게 되게 안전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100 중에 27%를 지불합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고요. 상하한가 제도는 미국은 없죠. 우리나라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이것도 큰 차이예요. 미국은 도대체 왜 그럼 상한가 제도, 하한가 제도를 없앴을까? 그만큼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감내할 수 있고 극단으로 가지 않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구조는 우리나라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재벌 중심의 경영을 하고 아무래도 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은 주주 중심인 건 맞지만 전문 경영인 제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경영성이 좀 투명하겠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문 경영이 경영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죠. 경영인도 못하면 바로 그 잘릴 수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기업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긴장하겠죠. 기업은 능률도 올라가고. 좋은 실적을 낼 수밖에 없고 네네. 투명하게 경영할 수밖에 없고 네. 두 번 그다음 시장 구조가 뭐 미국은 전 세계에 정말 침 좀 뱉는다는 투자 전문가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게 미국 주식 시장일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대 시장입니다. 네.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좀 제한적인 그리고 조금 소규모죠. 많이 소규모죠. 그리고 아까도 뭐 그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효율성 차원에서 보자면 미국은 미국 기업 주식은 실적 의존적인 시장, 실적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장. 그렇죠. 뭐 모든 것이 있지는 않겠지만 네, 실적으로 그리고 이야기를 하라 이거죠. 그럼요. 네. 투명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한국은 이제 이게 나오네요. 아까 세력이나 시세 조정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죠. 그렇죠. 규모가 아무래도 작은 만큼 예. 그 세력이 투입해서 조정하기가 쉽겠죠. 부정하지 못. 네, 어쩔 수 하셨어요. 없죠. 예, 우리 시장이 그런 상황에 그리고 많이 놓여 기본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저희 회사는 이제 지배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 중심이 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느냐, 경영인이, 경영인 네. 전문 경영인 체제냐 이런 것들 다 지배구조 이슈인데 네. 그런 지배구조 이슈에 의해서 기본적인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 네. 나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 경제구조 덕분에 외생 변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시장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훨씬 예측 가능성이 높고 네. 그나마 조금 더 스테이블할 거고 뭐 그런 것들은 명약관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뭐 인구 GDP는 참고하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구조 미국은 소비주도. 미국 전체 GDP의 소비 비중이 차지하는 게 80에서 85%입니다. 역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이 80에서 85% 차지해요. 네네. 그러니까 외생 변수에 의해서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구조죠. 그러니까 소비가 탄탄한 나라는 중국이 그런 경우인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물론 중국은 그 조금 약간 독특한 구조여서 네. GDP 전체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5%밖에 안 됩니다. 편중도 심하고 하니까. 근데 네. 미국은 전 세계 소비 비중이 가장 큰 나라. 그러니까 미국 해외에서 아무리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외생 변수가 있어도 맞아요. 흔들리지 소비가 않는, 탄탄하기 때문에 네, 아주 흔들리지 굳건한 않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국제지위 뭐 미국은 유일의 패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얘기 다 한 거죠. 뭐. 그렇죠. 그리고 ETF 시장만 보더라도 저희는 ETF 전문이니까 ETF 시장만 보더라도 미국 시장에 3,000개 상장이 돼 있고요. 우리가 조금 전략적으로 검증이 됐다는 ETF 운용사가 2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운용사만요? 네. ETF 상품이 아니고 운용사만. ETF 운용만 하는. 와, 네네. 우리나라 엄청나네요. 볼까요? 우리나라 ETF 950개입니다. 네. 이 ETF 950개가 작년 초에 500개 네, 정도, 맞아요. 540개 됐거든요. 주식 꼭지 달았을 때 제일 많이 생겼겠죠. 1년 만에 거의 더블 됐어요. 1년 만에. 운용사 15개가 안 될 겁니다. 네. 제가 넉넉하게 15개로 잡은 겁니다. 네네. 시장 규모 ETF 시장 7.5 트릴리언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70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ETF 시장만 봐도 저도 뭐 여러 외국계 국내 운용사 근무를 해봤었지만 개수는 950개인데 운용 전략을 구분해 보잖아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사는 한국 주식시장 물론 한국 펀드, 한국 ETF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죠. 운용 전략이 전혀 그 분산이 안 돼 있고요. 그냥 주식 일변도 채권 조금 있고 해외 ETF 추종하는 몇 개 있고 전략적으로 다변화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뭐 국방비 말씀 안 들어도 잘 아실 거고 네. 운용 전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아크라는 회사가 하이테크 굉장히 떴다가 지금 아주 고전을 하고 있죠. 네. 그랬더니 아크를 숏하는 ETF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운용 전략이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주식시장이 훨씬 뛰어나냐 우수하냐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네네.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물론 해외 투자를 할 때 환 리스크는 노출이 되죠. 네.
근데 뭐 이 환 리스크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뭐 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라든가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치는데 저는 환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해지가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아, 네. 대표님 지금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보통 미국 시장, 한국 시장 그냥 선택만 하고 그냥 딱 달려드는데 중요한 얘기, 운용 전략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 시장의 전문 경영인 이런 그런 좋은 그 아주 선진국된 시스템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미국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와, 근데 이 얘기를 종합해 볼 때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 정말 어려운 시장 맞네요. 그죠? 어렵죠. 네네. 그런 열악한 요소도 있고, 투자하기도 어렵고, 작은 거에도 왁 하고, 많이 벌어지는 변동성도 크고. 그러니까 저도 부연선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네. 우리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읽고, 분석을 하고, 숫자 가지고 막 상관관계 분석도 하고, 어느 정도 전망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그게 진짜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시장이에요. 너무 안 되는 시장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네, 그래서 한국에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 적당한 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제가 그 사회생활 초년생 때인데 그 삼성전자가 주가가 계속 60만 원대 계속 하다가 네. 이재용 지금은 회장님 되셨죠. 네네. 이재용 회장님이 그때 상무에서 등기 임원으로 되자마자 뭐 100만 원이 찍혀. 저는 초반- 260만 원까지 봤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분할 100만 원 네네. 100만 원 뚫고 올라가서 그 이후에 이제 260만 원까지 네네. 갔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도 되게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삼성을 평화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삼성의 후계자가 일반 평사원 상무였다가 등기임원으로 올라갔으니까 100만 원이 뚫어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 오너의 경영체제가 굳건해지고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그게 무슨 실적과 연결이 되는 얘기고. 상관은 없는데 이제 적어도 이슈에 관해서 이제 한 이슈를 그러니까 작은 이슈도 민감하게 반응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거 시장이라는 자체가 거죠. 시장이 어렵다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별로 요새 그럼요. 반응하지 않는데. 그리고 미국 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네네. 회사가 조금이라도 어떤 주가 관련해서 회사 관련해서 회계 부정이라든가 조금만 있으면 그건 바로 상장 폐지입니다. 맞아요. 그게 되게 투명하다고. 우리나라는 그러더라고요. 그렇진 않죠. 한국은 좀 많이 그렇죠. 왜냐하면 많이 그렇진 않죠. 지금도 생겼다가 그 사기치고 없어지는 그런 작은 그런 주식들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이 아무래도 이런 게 조금은 미국만큼 디테일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네네. 보고 어드밴스 됐냐, 어드밴스 되지 않았냐라는 표현을 하겠죠.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은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방금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얘기가 또한 생각나는데 지금 그 삼성전자 그 오너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만약에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상장됐다면 한 몇 번 떠들었으면 벌써 망해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죠? 거의 그런 수준이죠. 근데 미국은 그만큼 투명하기 때문에 오너가 아무리 좀 이렇게 좀 돌발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나마 그 정도로만 그 주식이 출렁이는 거다. 그래도 미국 시장 비교했을 때 많이 출렁이 그렇긴 하죠. 워낙 CEO 좀 심하게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